이거 딱 하면 추지민이라고 딱 뜨잖아요 지금. 요거 이렇게 해서 제 가리키면 제가 딱 떠. 에어드랍 착 이렇게 뜨잖아요. 사람별로 지금 다 다르잖아. 이게 UWB예요. 바로 옆에 있어도 딱 된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애플의 에어태그가 발표됐죠? 정말 대단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 생방송 할 때 유튜버계의 3대 미녀 중에 한 분이신 가전주부님, 이거 막 생방송으로 날밤새서 막 하시기도 하고 막, 여튼 전 이 에어태그 발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애플에서 발표한 영상을 조금만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 희한한 사람 등장하고 열쇠가 없어서 막 찾고 있어요. 이때 아이폰을 딱 꺼내서 버튼을 딱 누르니까 여기서 소리도 나고요. 아니, 소파 속에 들어가는데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거 좀 너무 말이 안 되죠? 이거 좀 너무 말이 안... 장난하네. 애플 광고 아주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가 어디 있는지 방향, 거리 다 보여주죠. 어떤 물건이든 여기다 에어태그만 달아 놓으면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어태그는 UWB, 그러니까 초광대역 무선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U1 칩이라는 게 있어서 이 거리, 방향, 이걸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스마트폰 잊어버린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게 많이 잊어버렸고, 가방도 그렇게 많이 잊어버렸고, 정말 지갑을 몇 개 잃어버렸고, 집에서 이거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이게 이제야 나오다니. 만약에 이게 전에 나왔으면 잊어버리지 않았을 물건도 되게 많은데, 게다가 사실 옛날부터 이 얘기 수없이 나왔고, 애플이 이거 내놓는다고 한 지 벌써 2년이나 지났어요. 그 사이에 삼성이 삼성 태그 내놨고, 뭐 타일도 있고, 이제야 애플이 내놓는 거,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애플이 사실 뭐 과정은 좀 있었다고 해요. 애플이 독과점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삼성이 내놓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튼 오늘은 이게 자동차에서,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왜 중요한지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버스 탈 때 교통카드 지금 갖다 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몸에 지니고 있으면 자동으로 결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카드를 이렇게 갖다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요 테두리에 보면 코일이 있어. 그럼 이 코일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 전파를 쐬주면 여기서 전기가 일어나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칩을 구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전원이 없지만 배터리를 굳이 여기 넣지 않고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됐던 이유는, 이 전파가 발생했을 때 이게 누구의 전파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전파가 여기서 나온 건지 저기서 나온 건지, 이 방향성 같은 거나 아니면 거리나 이런 걸 전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대서 전원이 공급되면 그때는 반드시 얘니까 그때는 이제 누군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굳이 찍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원격에서 정확하게 누가 어디 있는지, 거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한순간에 딱 구별할 수 있어. 그러면 굳이 버스 타는데 뭘 찍어요? 그냥 이렇게 우르르르 이렇게 타면 알아서 그냥 띠디디디 이렇게 결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UWB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자동차 키입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ID3, ID4, 골프 이런 차에, 신차에는 무조건 UW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컨티넨탈도 이 UWB를 이용한 차키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차키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일단 차키 자체도 찾기 쉬울 거고, 아마 차키를 가지고 내 차를 찾기도 쉬워질 것 같아. 물론 이 차키를 도난 방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애플은 이런 걸로 UWB 디지털 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조수석에 탔는데도 딴 사람이 시동 걸고 가버릴 수 있잖아. 아니면 이 사람을 트렁크에 싣고도 시동 걸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정확한 키의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아이폰을 가지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굳이 차 키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차가 열리게 됩니다. 차 키 자체가 UWB를 지원하면 그냥 차 키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차가 열리게 되고, 시동도 걸리게 되고, 그리고 센티미터 단위로 알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조수석에 앉았는지 운전석에 앉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고, 개인화도 시켜줄 수 있어요. 물론 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을 심리스 액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굳이 뭐를
작동시키지 않아도 이 사람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하면 아무것도 문제없이 다 알아서 착착착착 해준다는 거죠. BMW 전기차 iX 같은 경우도 아이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기술을 제공한다고 하죠. 아이폰을 도어 핸들에 대고 문을 열고 그리고 실내에 놓고 시동을 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초기 단계고 아마도 조금만 더 가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도어 핸들에 대는 거, 아이 뭐 그런 짓을 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안이 기존 차 키를 보면 기존 차 키가 보안에 아주 취약합니다. 너무 취약해요.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차 키가 있으면 굉장히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차 키는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제 불가능하게 하는 이모빌라이저 같은 기능을 사용한다고 해도 서로 코드가 계속 바뀌니까 이모빌라이저가 있으면 조금 안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키 자체를 증폭시켜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 저희 차가 있고 이 사무실에 키를 갖고 올라왔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전파를 증폭시켜서 차한테 쏴주면 키가 옆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시동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차를 훔쳐갈 수 있는 거죠. 근데 UWB 같으면 이게 떨어져 있을 때 이걸 증폭해도, 증폭이야 되겠지만 이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증폭을 해도 이걸로 해킹할 수는 없어지는 거죠. 이래저래 UWB를 이용하는 자동차 키 세상이 금방 오는 거고요. 물리적인 자동차 키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아마 금방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UWB 기술은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데요. 카카오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인도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코엑스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코엑스몰 주차장 입구가 노랗게 바뀌었어. 안에 가면 노란색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이걸 인수했어요. 카카오 주차장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카카오티 보시면 뭐 대리운전, 뭐 내비, 뭐 카풀 뭐 이런 것들 쫙 있잖아요.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곧 주차장이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이 주차장도 바뀌게 돼요. 자동차 업계가 전부 다 바뀌긴 하죠. 뭐 예를 들면 엔지니어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카센터 다 어렵죠. 택시는 뭐 자율주행하는데 뭐 택시 운전자들은 어떻게 뭐 다 어려워요. 그래도 살아남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맵이에요. 맵이 없으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움직여? 아니 뭐 테슬라가 뭐 맵 없이 자율주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일단 맵 없이 자율주행 할 수가 없죠. 여기 모카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지 그 집을 가죠.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게 주차장입니다. 차가 아무리 자율로 움직이고 뭐 아무리 전기차로 움직이고 그래도 야 그냥 뺑뺑이 돌고 있어 이럴 수도 없잖아요. 한없이 다닐 수는 없어. 결국엔 충전해야 되고 결국엔 주차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단순히 주차하는 공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첨단으로 갖춰줘야 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자율주행 중에 가장 먼저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 공간, 그게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또 주차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테슬라도 요즘 주차, 뭐 출차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서먼이라고 해서. 근데 이거를 해보면 GPS를 인식해야 되니까 야외에선 잘 되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이걸 해보면 안 되죠. 그래서 카카오 뭐 이런 첨단 주차장들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의 주차 공간은 사실 차 한 대 반 정도의 공간을 소비하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를 하게 되면 차끼리 거의 맞붙듯이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차 공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주차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UWB가 필수적인 거죠. GPS가 없이 이걸 해야 되니까요. 몇 가지 아주 작은 사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겠죠. 예를 들면 소매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지금 막 12시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식당이 드라이브 스루래. 아니면 햄버거가 여기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가 바로 옆에 있어요. 한번 드시고 가시죠. 50% 할인 쿠폰 뿅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 어딘데? 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에 찍혀. 특히 AR 내비게이션이라면 AR로 앞유리 전체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요 하면서 화살표를 딱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하고 AR하고 그리고 치귀 기술이 같이 결합되면 이 소매, 이 상업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집니다. 주차하거나 빼거나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거 다 결제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다 마찬가지. 지금 뭐 현대페이다 뭐다 하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페이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 창출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지금 테슬라도 되긴 돼요. 테슬라 앱을 실행시켜.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내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보통은 실내에 있잖아요. 보통 실내에 있으니까 내 위치를 알려줄 때 조금 얘가 헤매요. 아이폰이 헤매, 테슬라가 헤매는 게 아니고 앱이 작동되고 한참 동안 자기 위치 잘 못 찾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좀 헤매요. 위치 이만큼, 내 위치를 내가 정해줘야 돼. UWB라면 내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알 수 있겠죠. 센티미터 단위로 나를 찾아오는 거야. 차를 불러놓고 내가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이 차가 내가 움직이는 걸 계속 알고 나를 쫓아올 거예요. 자율주행 차에도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 이런 데에 정말 주의해야 될 지역이 있어. 거기다 태그를 하는 거죠. 배리어 같은 걸 설정해서 거기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까지도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다 있고 그런 걸로 위치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GPS도 있는데 그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하냐 이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잘 돼요. 근데 UWB는 그런 것보다 수백 배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확한 시간 위치를 가지고서 계속 따라라락 보내는 거예요. 이 전파가 날아오는 시간을 가지고서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집안에서 이런 것들 폰 가지고서 돌아다니면 내가 집안의 모퉁이를 돌았는지 방을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를 주차하고 충전기까지 갈 때 되게 어렵잖아요. 충전기에도 UWB가 장착되어 있으면 충전기를 알아서 이 차가 갈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굳이 애플이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하느냐? 애플카랑 관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지금 대선배이신 이 최현석 선배의 글을 봐도 이게 애플카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전초전으로 본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셔서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애플이 처음에 애플카라는 루머가 시작된 거, 이거 프로젝트 타이탄을 만들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애플이 정말 딴 거를 한 게 아니에요. 애플이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같은 MPV에다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막 얹어서 테스트한 적이 많이 있어요. 애플카가 실제로 자동차다 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플카가 자동차를 실제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진 않고, 이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어떤 조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아니냐면 이 자동차라는 게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자동차는 컴플레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애플이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뭐 엔진 문제, 모터 문제, 배터리 문제, 이걸로 정말 끝없이 싸움을 하다가 정말 애플이 망할 겁니다. 이게 약간 자동차 회사는 맷집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현대차가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도 맷집 좋잖아요. 잘 버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플도 그렇게 맷집이 좋으냐? 애플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애플은 문제 있으면 리퍼 바꿔드릴게요, 이게 돼야 되는데 자동차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분야고, 애플이 못 들어가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그런 가전들,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TV, 저런 TV가 애플 TV가 아니고 애플 TV 요만한 거잖아. 애플은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엇을 만들 것이다, 그 무엇은 자율주행에 가까운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애플이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다른 차하고 통신하면서 자율주행 성능을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현석 선배의 글을 보면 애플이 상대차의 위치를 파악할 때 요걸 그냥 디텍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에어태그, UWB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인식하는 방식으로 서로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겠냐,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글이 있어요. 일단 말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차 몇십만 대가 이미 깔려 있잖아요. 한 100만 대가 넘는 테슬라 차가 깔려 있어서 이 차들에서 자율주행 데이터, 어떤 식으로 차가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서로 연관관계를 맺는지, 이런 데이터를 모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이 정도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어서 테슬라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애플카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애플카는 이 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등등등의 개인 장치가 10억 개가 넘어요. 이게 몇십만 대, 몇백만 대가 아니고 10억, 단위가 아예 달라. 단위가 공이 몇 개가 더 많은 거야 이게. 아이폰, 뭐 애플 가방에 태그를 붙여, 이렇게 되면 어떤 센서를 가지고서 인식한다, 요거 한 개 있을 거잖아요. 요렇게 한 개가 있는 경우에도 아이폰을 들고 있는 사용자는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UWB가 있으니까. 태그 달고 움직이네. 그러면 야 저건 사람인 게 분명하네 라면서 딱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야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날 때 아이폰을 갖고 있는 보행자가 더 안전하다?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무시무시합니다. 애플 정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은 UWB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네, 미래의 자동차를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렇게 두 가지로만 바라보면 이건 그냥 남의 얘기가 돼버려요. 뭐 테슬라가 잘하는 거잖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할 일이 없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게 되는 건 그렇게까지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자동차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것에 있어요. 커넥티비티, 심리스, 개인화 이쪽으로 바라보면요, 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 아니면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이렇게 각기 다른 개인화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차에서 그대로 심리스로 폰을 들고 내려서 이걸 보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고, 가는 동안 쿠폰을 발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해주고 결제를 알아서 하고 차를 다시 불러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세상,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는 이 UWB 같은 이런 디테일한 기술이 더 중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